자, 마이크 됩니까? 예. 자, 우리 한번 이어서 볼게요. 145페이지 한번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서부터 봅시다. 자, 이쪽에서 볼게요. 자, 우리 챕터 5장 지금 하고 있고요. 완전 경쟁 시장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가격 수용자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A로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요 A가 AR이고 요게 MR이다.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단기 어떤 이윤 극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윤 극대화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토탈 개념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계 원리를 이용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MR이 이렇게 수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C가 U자 형태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는 작아지는 데서는 오히려 손실이 극대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만 그릴 거예요. 아셨죠? 어차피 이윤 극대는 여기서 결정되니까.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MR 이꼴 MC에서 이윤 극대 산출량이 결정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이윤 극대는 MR 이꼴 MC에서 이윤 극대 산출량을 달성하게 되고요. 이윤 극대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결정돼 있지. 이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파이는 이윤이라고 그랬는데 TR에서 TC를 뺀 게 바로 이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윤이라 하면 P 곱하기 Q가 바로 T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P, 여기 P가 이거고요. Q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윤을 구하세요 하면은 이 면적이 바로 총수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란 색깔 면적.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총비용. 그래서 요거 먼저 보시면 P 곱하기 Q. 근데 P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총비용 한번 볼게요. 총비용.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우리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AC라는 게 우리가 평균 비용이잖아요. 한 개 비용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다 사실 적분하면은 좀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가변 비용만 구할 수 있어요. 고정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적분해도 고정 비용은 미분하면 제로가 되니까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AC 곱하기 Q 이렇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C라는 게 TC를 Q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C는 AC 곱하기 Q. 그럼 AC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찾아야 돼요. AC 여기 한번 우리가 가상으로 해볼게요. 우리 비용 함수에서 뭐라 그랬냐면 AC는 그냥 U자 형태로 그렸습니다. 물론 어떻게 주어지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위해서는 U자 형태로 그리고요. 그냥 머릿속에 알아두세요. MC가 U자 형태가 되는 AC의 최저점을 관통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양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최저점을 지나가서 이게 A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저점을 이렇게 지나가요. 자, 이게 우리가 전부 다 보이면 안 되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윤 극대 산출량이 되었을 때 여기요. Q스타가 되었을 때 그때 P와 그때 AC를 찾는 겁니다. AC가 바로 여기잖아요. 그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돼 있죠? 그래서 요 Q 곱하기 AC 높이.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일 필요 없어요. 다 보이는 건 아니고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이 궤적은 주어진 산출량에 대해서 AC를 다 그린 거고 나한테는 이거에 대한 해당하는 AC 요거 하나만 딱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C 곱하기 Q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여기 보시면 요거 이게 높이가 AC고 요게 Q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이게 바로 TC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TC 이렇게 되고요. 파란 색깔이 얘가 T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파란 색깔 면적이 주황 색깔 면적인 TC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차이만큼 우리 차이를 뭐랄까 요 차이만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데 요게 바로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크기 우리가 요게 바로 파이 이윤의 크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토탈 개념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평균과 한계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를 살짝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윤극대 산출량은 똑같이 양쪽에 공통 분모로 들어가 있으니까 Q를 빼낼게요. 그러면 P-AC Q스타 이렇게 이윤극대 산출량이고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Q스타가 제로가 되면은 아예 이윤도 빵이 될 건데 Q스타가 제로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윤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기를 잘 보면 돼요. 여기 P-AC가 바로 0보다 크냐? 아니면 이게 P가 AC가 크냐? P가 AC보다 크냐? P가 AC랑 같냐? 그거에 따라 좌지우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만약에 P가 AC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지금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P에 해당하는 게 여기고요. AC에 해당하는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AC보다 P가 더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Q가 0이 아니다. 그러면 가로 안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때 이윤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양의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이윤을 얻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P가 AC랑 같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게 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윤은 빵 이렇게 됩니다. 이윤은 빵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만약에 P가 AC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안에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음의 이윤이 되고요. 음의 이윤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차차 플러스 이윤입니까? 마이너스 이윤입니까? 아니면 이윤의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P와 AC만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이제 Q를 곱해주면 전체 이윤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그래프가 거기 나와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146페이지 한번 볼게요.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는 경우를 살짝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노경에서도 나중에 할 건데, 이 개별 기업하고요, 시장 전체랑 우리가 나눠서 보셔야 돼요. 자, 거기 한번 상황을 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시장 전체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요거 두 개 같이 유기적으로 보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가 Q가 되고요. 시장 전체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어요. P0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요, 개별 기업은 받아들입니다. 이쪽은 개별 기업의 곡선 형태를 나타낼게요. 개별 기업 한번 할게요. 개별 기업.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저거랑 똑같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쭉 받아들이는 상황이라 할게요. 그래서 이게 P0, 요게 MR0, 요게 AR0 이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시장에 공급자들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시장 가격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럼 개별 기업의 이 수요 곡선,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에요, 이거. 여기다 D라고 할게요. 요거 스몰 D라고 합시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그렇게도 쓰고요. 직면하는, 아니면 개별 기업이 인식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인식하는 수요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요 곡선은 수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개별 기업이 인식하는 이 수요 곡선은 수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요 단계를 그냥 한 번에 안 해도 되겠죠.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증가하면 하락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거 먼저 볼게요. MC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C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어요. AC가. 그럼 저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윤극대 산출량을 먼저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스텝 1 이렇게 찾아야 돼요. 스텝 1. 스텝 1에서는 MR이권 MC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을 찾는 건데 MR이 P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에서는 P = MC 이렇게 해도 돼요. 아셨죠? MR =
MC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을 생산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생산량을 결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같아지는 점에서 점점점점 결정돼요. 이 Q0라고 합시다. 되셨죠? 그럼 이윤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이윤의 크기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보시면 Q0에서 AC를 찾으시고 P를 찾으시고 이 차이만큼 단위당 이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다가 Q를 곱하면 이 녹색깔 이 면적이 나오죠?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양의 이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양의 이윤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여러분, 이렇게 양의 이윤을 얻게 되잖아요. 여기다 스텝 2 한번 볼게요. 스텝 2. 자, 그러면 이윤극대 산출량 수준을 결정해요. Q0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Q0에서 자, 이윤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는데 이윤의 크기는 파이 제로라고 할게요. 그러면 P0 AC. AC는 정해져 있습니다. MC도 정해져 있어요. 개별 기업의 어떤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을 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능력과 잠재력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만큼 플러스 이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만큼 AC랑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가격이 AC보다 높은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윤이 0보다 큰 양의 이윤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단기 균형인데 우리 장기까지 해버릴게요. 자, 장기에는 스텝 3 한번 볼게요. 스텝 3.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양의 이윤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양의 이윤을 누리게 되면 그러면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해온다고요. 그래서 장기에는 신규 기업이 엔트리합니다. 엔트리 해가지고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많이 진입했다 해볼게요. 너무 많이 진입한 거야. 이렇게 진입했다 합시다. 이렇게 S1으로 이렇게 진입을 한 거야. 이렇게 왕창 진입을 하게 됐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시장의 가격이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면 자, 요거 여기다 참고로 한번 써줄게요. 시장 전체 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가격이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집니까? 여기까지로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자,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거고요. 1차보다는 약간 2차 노경 대비해서 보는 거니까 살짝만 체크해 두세요. 그러면 여기 시장 가격이 P1으로 푹 하고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때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바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P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측 이동해서 가격이 이렇게 P1으로 대폭락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P1이 새로운 MR이 되고요.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달성됩니다.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점점점 여기서 Q1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새로운 균형점이 저기 나와 있는 Q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 Q1에서 이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Q1에서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요거 그냥 할게요. 아까 봤으니까 P와 AC를 비교하면 돼요. 여기서 P는 어디야? 여기죠, 여기 P. AC는 어디입니까? AC는 이 주황 색깔이 AC잖아. 여기는 여기.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다른 건 쭉 모자이크해서 지워버리세요. 자, 상상해보세요. 요 하얀 색깔 지워버리시고, 요 녹색깔 지워버리시고, 그렇죠? 그럼 MC와 P가 만나는 데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C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단위당 이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거기다 Q를 곱하면, 자, 면적 생각해 보시면, 아이고, 이만큼 로스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잘 보시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새로운 균형점 Q1이 결정되고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이 발생해요.
이렇게 손실. 그 크기는 이 빨간 색깔 면적만큼. 여기 보시면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자, 여러분. 기업이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데 내가 손실을 보고 있으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스텝 4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존 기업의 일부가 나가게 돼요. 여기다 써도 보이겠죠? 그래서 기존 기업의 일부가 퇴출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균형이 됩니까? 라고 하면 기존 기업의 일부가 나가게 되면 오른쪽을 쓰면 안 보일 수 있어서 이쪽에다 쓸게요. 그렇게 되면은 일부가 나가게 되면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조금 이동하게 돼요. 그렇죠? 경쟁자들이 나갔으니까요. 자, 그러면 새로운 공급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약간 좌측으로 이동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량은 우선 살짝 보지 마시고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에 먼저 초점 맞추세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P2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가격을 이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이게 여기서 언제 딱 멈추냐면 정확하게 A씨의 최소점에서 얘가 쭉 멈추게 됩니다. 여기가 P2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장기 조정 과정을 거친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살짝 점프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걸 볼 거냐면 149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앞에 단기 균형 했고요. 연결시켜서 장기 균형 한번 볼게요. 장기 균형. 장기 균형을 한번 보시면 자, 거기 장기 조정 과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자,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조정 과정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줄 볼까요? 단기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 내 기업들이 양의 이윤을 얻는 경우, 그쵸? 단기에 양의 이윤을 얻으면 시장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이윤에 이끌려서 안으로 진입합니다. 물론 기존 기업들도 생산을 늘려요. 설비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규 기업들이 진입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양의 이윤으로 인해서 신규 기업들이 엔트리에서 진입하게 되면 시장 공급이 증가하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단기에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면 기존 기업의 일부가 퇴출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조정돼요. 자, 다시요. 장기 조정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시장에서 엔트리와 진입과 엑시트가 일어나게 돼요. 엑시트가 일어나서 이거로 인해 가지고 P가 오르락 내리락 조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 균형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2번 장기 균형이다 라고 하면 장기 균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입과 퇴출이 일어나 가지고 더 이상 진입할 요인도 없고 퇴출할 요인도 없고 그 상태에 머물러져 있는 상태가 바로 장기의 균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장기 균형이란 이퀄리브리엄이라는 말 그대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진입할 요인이 없는가? 플러스 이윤이 있으면 진입을 해요. 왜 퇴출을 안 합니까? 손실 보면 나갈 텐데 결국 플러스 이윤도 아니고 마이너스 손실도 아닌 상황.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기업의 이윤이 0의 이윤만 얻게 되면 그래서 이윤이 빵인 경우 장기의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이윤이 빵이면 남는 게 없는데 기업이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남는 게 없는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초과 이윤이에요. 초과 이윤. 초과 이윤이 빵인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가 딴 데서 버는 만큼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깐 손실은 볼 수 있죠. 아니 왜 이 학원에서 프라임에서 있습니까? 손해 아닙니까? 우선 첫 번째 좋아지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 있고 아니면 딴 데서 버는 것만큼은 버나 봐요. 제가 딴 데 나가도 어디 뭐 벌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요 정도 하면 겨우겨우 비슷하니까 됐어. 이게 편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정상 이유는 버는데 우리가 회계학적 이유는 플러스인데 추가해서 더 내가 기여한 것보다 더 덤으로 얻게 되는 이유는 없다.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기 평균 미용 곡선 최저점에서 장기에는 장기 평균 미용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의 이윤을 누리지 않는 경우가 바로 장기 균형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문제 풀 때 자 여기다 장기 균형 상태 그림 미니 그림 할게요. 왼쪽에 있고 책에 있으니까요. 거기 보시면 두 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 우상향하면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업이 직면하는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제 이 가격을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프라이스 테이커로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D 나타냈는데 얘가 바로 MR이자 얘가 바로 AR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C가 이렇게 있어요. 장기니까 LMC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장기와 관련된 평균 비용이 정확하게 여기를 지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LAC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중요한 그래프 중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LAC 요거를 보시면 돼요. 요거. U자 형태로 그렸어요. 그런데 장기 평균 비용우선 최저점에서 요게 수요 곡선이 딱 직면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윤극대 산출량이에요. Q스타라고 합시다. 네, 앞에는 뭐 0, 1 이렇게 했으니까 Q스타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은 여기 P스타로 주어져 있고요. 그럼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P 곱하기 Q가 총 수입이잖아요. P 곱하기 Q니까 이거야. 여기 보시면 이거. 이렇게. 이게 총 수입이 되고요. 오케이. 잘 됐습니다. 자,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총 비용 생각해 볼게요. Q 곱하기 AC를 찾아야 돼. AC 이거 다 보이면 안 되고 이 한 점만 보이시면 된다니까. 이게 다 모자이크 처리하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인포메이션은 아니 Q 스타일 때 거기 대응되는 LAC 요거 하나거든요.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요거 면적 나와 있죠. 이게 T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란 색깔의 면적이 TR이고 주황 색깔 면적이 TC입니다. TR과 TC가 같아요. 그래서 이윤이 빵 이렇게 됩니다. 이윤이 빵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거나 기존 기업의 일부가 퇴출할 유인이 없게 되고요. 더 이상 진입과 퇴출할 유인이 없는 상태 그거요. 더 이상 신규 기업이 진입하거나 이탈, 퇴출이라고 할게 퇴거라고도 합니다. 퇴거가 없는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장기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50페이지 가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그럼 이윤이 빵 아니야? 예, 맞아요. 근데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경제적 이윤이 빵인 거예요. 총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게 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이유는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녀요. 여기 참고로 볼게요.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받는데 연봉을 3천만 원 받는다고 할게요. 3천만 원 받아. 그래서 프라임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할게요. 프라임은 그러니까 뽀라임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뽀라임이 그냥 뽀대는 나지만 별로 그냥 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에이 때려치고 치킨집을 해야겠다. 친느님을 모시려고 해요. 친느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이렇게 치킨집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기 뽀라임 기업을 나오면 얼마를 포기하는 거예요? 연봉 3천을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치킨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치킨집을 했는데 2천만 원을 만약에 벌었다고 할게요. 2천만 원을 벌었어. 자, 그러면 친구들이 얘기를 하겠지. 야, 너 괜찮네. 2천 벌었네. 근데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손해야, 손해. 왜요? 아니, 내가 회사를 다니면 3천 벌 수 있는 건데 회사를 나와서 치킨집을 했더니 2천만 원이니까 얼마야? 3천을 포기하고 2천 번 거니까 사실 그 차이만큼 1천만 원을 포기한 거잖아.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내가 그냥 다니던 회사를 잘 다니면 훨씬 더 높은 이윤을 얻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벌게 되었다. 아니면 이걸 되고, 아니면 이게 7천만 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7천만 원을 벌게 되었으면 이게 다 이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서 최소한 내가 뽀라임 기업을 다녔으면 받을 수 있는 돈 3천만 원 이거를 포기한 거죠. 포기. 이게 포기한 거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포기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3천만 원 하고요. 여기 둘로 쪼개요.
4천만 원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7천만 원 수익을 얻었다. 비용을 다 제하고 7천만 원 이윤을 얻었으면 거기서 우리가 순수한 경제적 이윤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내가 이게 번 이윤의 크기예요. 이윤의 크기가 7천만 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진짜 경제학에서 봤을 때 이윤은 요 4천만 원입니다. 요게 봤을 때 우리는 초과 이윤이라고 하고요. 요걸 바로 경제적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이 3천만 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아니 내가 치킨집을 안 해도 최소한 벌 수 있는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상이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말이라는 말을 붙여요. 딴 데서 내가 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노동력을 제공하면 이만큼의 이윤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윤은 진정한 이윤은 요거예요. 요거 아셨죠? 아니 뭐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라고 하면 내가 회사를 계속 다녔으면 정상적으로 3천만 원을 이렇게 벌었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게 내가 벌었는데 경제적 이윤인데 사실 그냥 일반적인 회계학적 이윤인데 이게 정상 이윤을 뺀 나머지니까 마이너스 1천만 원 손실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 이윤이 0보다 작은 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이윤이 0보다 작은 거죠. 3천만 원은 뭐라고요? 예, 맞아요.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회사를 다녔으면 벌 수 있는 이윤 이건데 그것보다도 조금 이윤을 벌었다는 건 마이너스 오히려 손실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다시 볼게요. 내가 만약에 친느님을 이렇게 쭉 모셨어요. 근데 3천만 원 벌었다 합시다. 3천만 원 벌었어요. 3천만 원.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면 3천만 원 정상 이윤에다가 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 3천만 원 벌었어. 치킨집 했더니 그럼 친구들이 야, 너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고 초과 이윤은 없는 거야. 이때는 초과 이윤이 여기서 뭘 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초과. 정상 이윤을 초과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정상 이윤이 3천인데 정상 이윤을 초과한 이윤이 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은 빵이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장기에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윤이 빵이래. 근데 너 왜 거기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긴 딴 데서 버는 만큼은 버는 거예요. 근데 초과해서 버는 이윤이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도 내가 정상 이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타이틀은 이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정상 이윤이라는 것은 정상 이윤은 타이틀은 이윤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게 기회비용이다라고 해서 기회비용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비용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이윤이라는 것은 우리가 딴 데 가면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비용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정상이윤을 초과한 이윤이 진정한 경제적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정도까지만 우선 잘 보시고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윤이 빵이라는 말은 거기에 생산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정상 수익 그거 뭐 뿐만 아니라 정상 이윤만 얻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이윤, 초과 이윤인 거죠. 그걸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146페이지 그림 보시면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게 이제 이윤이 빵인 거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시장에서의 공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가격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 보게 되는 그림을 거기다 그려놨습니다.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손실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잘 음미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냥 한번 쓱 보시고요. 그림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목찰 잡아서 차근차근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우리 노경에선 또 노경으로 다시 할 거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가보시면 생산 중단점하고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이렇게 한번 결과를 해서 암기를 해주세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쓰거나 그냥 경제학 수업을 더 2차롱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손익분기점하고 거기 생산중단점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익분기점과 그리고 조업 생산중단점 이렇게만 할게요. 생산중단점 이렇게만 해서 봅시다. 자, 그래서 거기 살짝 막 제가 막 임대료와 뭐 칠판 해가지고 막 그림 그려놨는데 우리한테는 그거는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결론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49페이지에도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요. 가변 비용하고 평균 비용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AVC라고 할게요. 그리고 AC는 이렇게 있습니다. AC는. 우리가 AVC랑 AC의 그 차이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요. 그 차이가 AFC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TC는 TVC 더하기 TF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양쪽을 만약에 Q로 나눠줄게요. 그럼 Q로 나눠줘서 TC를 나눠주고 Q로 나눠서 TVC를 Q로 나눠주고 TFC를 Q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되면은요. 자, 얘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얘를 우리가 이거 비용 함수에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니까 살짝 보면 얘를 AC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면 얘를 AV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얘를 AFC라고 합니다. 요거 좀 연습이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그거는 좀 객관식에서 할 겁니다. 우리가 생산함수랑 비용함수는 뭐 문제를 좀 풀어드리지 않았는데 그건 약간 뭐 노경 연기 때 좀 한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만 우선 하셔야 되고 객관식 때 좀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완전 경력 독점은 조금 풀어드릴 겁니다. 맛보기로. 네.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이 요거 하나 볼게요. 고정비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고정비용은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이게 TFC예요. 만약에 이게 10이다라고 하면 10으로 일정해요. 생산과 상관없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평균 고정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요. 이게 TFC가 10이니까 이걸 Q로 나누면 돼요. 어떻게 될까요? 예, 맞아요. 직각삼각선 형태가 이렇게 돼. 그래서 얘가 AFC 형태가 돼요. 얘는 10을 Q로 나누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 고정비용은 여기 원점에서 기울기인데 얘가 평균 고정비용의 각도가 왜냐면 쭉 해가지고 Q분의 TFC 이렇게 되니까 이 각도가 AFC예요. 점차 이 각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점차 작아지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게 AFC, 이게 AFC, 이게 AFC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여기 AF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C랑 AVC의 차이예요. 자, 여기 보세요. AC랑 AVC의 차이가 뭐라고요? AFC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AFC가 생산량이 점차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작아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생산량이 작을 때는 여기는 크다가 점차 이 높이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다가 점차 이렇게. 만약에 이거요, AC의 최저점이 AVC 최저점의 바로 위에 있으면 이때는 길이가 똑같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여기 왼쪽이 크고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n분의 1, n빵 하는 건데 이게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크고 점차 작아지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AFC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자, 이거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다 보시면 뭐라고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 AC의 최저점은 AVC의 최저점에 자, 어디? 왼쪽에 위치한다? 오른쪽에 위치한다? 예, 약간 이거 최저점 보시면 우측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MC는 여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MC는 AC와 AVC의 최저점을 지나는데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문제 객관식 대비해서 얘기하는 건데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손익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손실과 이익의 분기점이 갈림길이 되는 것이고 여기 AC의 최저점이 바로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AC의 최저점이 바로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가격이 H보다 밑에 있으면 손실이고 위에 있으면 이윤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살짝 객관식하면서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우선 머릿속에 암기해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 중단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AVC의 최저점을 생산 중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VC의 최저점을 생산 중단점. 이렇게. 아예 가격이 AVC보다 낮게 되면 아예 문 닫고 나가!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뭐 객관식 용어로만 좀 하는 거고 이게 뭔가 경장의 마인드를 더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되지? 좀 보셔야 되는데 전에는 설명드렸는데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갈 길이 많고 노경도 있어야 되니까 노경하고 접점이 별로 없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150페이지 거기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요 장기 조정 과정은 좀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노경에도 비슷하게 이제 적용이 돼서 장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거기까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150페이지 가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의 평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여러 시장 형태 중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치열한 경쟁 때문에 거기서 나태하게 잠시 꾸물꾸물거리다 보면요, 이게 잘려요, 퇴출돼요. 여러분들 상황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 경쟁 무한히 많은 건 아니지만, 아유, 오늘 하루 좀 쉬면 안 될까? 아, 괜찮아요. 근데 남들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그걸 다음날 따라잡으려면 2배 더 따라가야 되는 건데, 우리 뭐 걷기나 마라톤이나 달리기 해보면 알겠지만, 잠깐 쉬었다가 앞서가는 친구를 2배 빨리 따라잡게 되면 힘을 확 해야 되는데,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그 엑셀을 팍 밟아야 되는 그럼 연비가 확 떨어져요. 지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갔다 쉬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성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죽었네 하고 그냥 계속 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다 같이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정부가 해서 자 이거 농사들 이건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일요일은 강의도 안 되고 인터넷도 접속 금지니까 인강도 못 듣고 책도 절대 못 봅니다. 그냥 쉬세요. 혹시 이렇게 다 내비 달고 다녀서 독서실이나 책을 꺼낸다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노경 그림을 그린다거나 X 이렇게 그려도 안 돼요. 수요 공급 그립니까? 이렇게 해서 막 걸린다 그러면 다 같이 푹 쉬는 날을 정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우리나라가 하도 과로 사회니까 52시간도 하고만 하는 건데 뭐 취지는 좋긴 하죠. 근데 뭐 다들 뭐 이렇게 서로 잘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면 진짜 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위정자들이 다 내려놓든가 집을 다 팔고 다들 뭐 강남에 집을 갖고 있고 많고 다 팔고 지방으로 다 가서 살아봐. 그럼 강남 집값 매물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판다고 막 3채, 4채, 2채씩 다 갖고 있으면서 막 하니까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다들 뭐 농사하고 싶은데 자리는 제한돼 있으니까 얘 경작의 출발점,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내가 잠시 쉬고 있으면 남들은 앞으로 가서 이게 잠시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 내가 변합니다. 나의 잠재력이 요만큼 돼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잠재력이 계속 올라가요. 이게 뭐 숙련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뭐 그렇죠. 물론 또 그걸 얻게 되면서 잃게 되는 것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걸 뭐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그게 이제 제일 완전 경쟁 시장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가 MC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효율성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우리가 P라는 게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인 마지널 베네핏의 느낌이고 MC가 이제 비용 느낌이 되는 것이니까 그 두 개 한 개 원리에 입각해서도 딱 맞아떨어지는 가장 좋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이 효율적이고 되게 괜찮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전제 조건이 너무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좀 존재하지 않는 게 한계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분배 측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시장 실패로 얘기해서 불평등, 공정성이라고 하기보단 그렇고 이제 형평성 측면에서 약간 누군가가 많이 갖고 더 적게 갖고 이렇게 돼도 완전 경쟁은 낭비만 없으면은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요 조건이 있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되다가 언제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서 된다라는 거, 그 내용까지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손실의 크기와 이윤의 크기 구하는 거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독점에 대해서 할 텐데 독점까지 나간 다음에 그리고 내일 정도쯤에 아마 요 시장이론 얼추 좀 끝나거든요. 그때 문제 좀 조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독점 하도록 할게요. 네.